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이 운영체제 파트를 맡았고요. 과목을.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컴퓨터 구조와 운영체제라는 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오늘 할 챕터는 9번 챕터, 운영체제 시작하기라는 챕터고요. 이 장은 좀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 운영체제에 대해 전체적인 이해가 적혀있는 책 파트이고요. 이제 좀 가볍게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중간중간 보시면 이렇게 뭐 나중에 후에 몇 장에서 자세히 다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9-1부터 시작할게요. 운영체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운영체제를 정의를 좀 하자면 실행할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고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실행하도록 돕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인데요. 이때 자원이라는 개념이 좀 중요한데 여기도 좀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합니다. 시스템 자원 또는 자원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에 마땅히 필요한 요소들을 뜻하는데요. 하드웨어나 뭐 메모리 자원 이런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요소들을 자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할당해주고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실행하도록 돕는 게 바로 운영체제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운영체제를 정의할 수 있고요. 다음 커널 영역과 사용자 영역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메모리에 있습니다. 메모리가 커널 영역과 사용자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근데 운영체제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메모리에 적재가 돼야 됩니다. 메모리 적재돼서 실행이 됩니다. 운영체제도. 잠깐만요. 네, 근데 이제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이 차이가 있다면 운영체제는 특별한 프로그램이어서 항상 부팅될 때 메모리 내 커널 영역에 따로 적재되어 실행이 됩니다. 이때 커널 영역을 제외하고 사용자가 사용한 나머지 영역을 사용자 영역이라고 합니다. 운영체제는 메모리의 커널 영역에 적재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자료 보실 때 여기 이 화살표가 좀 요거 이 부분을 좀 요약한 내용이 이 부분이라서 화살표를 좀 집중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이해하기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영체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물론 이것보다 훨씬 많은 역할들을 수행하지만 이 책에서는 좀 세 개 정도로 간추려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응용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이고요. 운영체제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운영체제는 이제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러니까 실행의 환경을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운영체제고, 이제 그 아래 그 하위에서 도는 프로그램이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예시를 들자면 워드 프로세서, 뭐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 메모장 게임 등 이제 저희가 아래 흔히 쓰는 프로그램들이 다 응용 프로그램이고요. 운영체제 역할은 이제 메모리 자원 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이제 메모리에 적재하고 더 이상 실행되지 않으면 메모리에서 삭제하는 등 이런 메모리 자원 관리를 수행을 하고요. 두 번째, CPU 자원 할당. 이제 어떤 프로그램부터 CPU를 사용하게 할지, 얼마나 오래 사용하게 할지 이런 CPU 스케줄링에 관련된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최대한 공정하게 CPU 자원을 할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기타 자원 관리. 이제 이건 주로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인데 응용 프로그램이 이제 하드웨어를 사용하려면 이따 후에 설명할 거긴 한데 특별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제
커널 모드라는 것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관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온 내용은 이제 동시에 하드웨어 하나에 동시에 접근하면 이제 충돌이 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운영체제는 응용 프로그램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실행할 프로그램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어서 컴퓨터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게 운영체제의 역할이었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왜 운영체제를 공부해야 될까? 왜 알아야 될까? 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만약에 운영체제가 없다면 하드웨어 조작하는 코드들을 저희가 직접 작성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그래밍 하다가 뭐 키보드 입력이나 마우스 입력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 운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키업 키다운을 뭐 감지하는 코드를 따로 안 쓴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하드웨어적인 코드를 건드리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일단 운영체제를 깊게 이해하면 하드웨어와 프로그램의 동작 원리 그리고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흔히 보는 에러 메시지들도 사실 이러한 운영체제 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모리 누수에 관련된 에러인데요. 이건 사실 메모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체제상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이런 메모리 누수에 관련된 에러가 떴을 때 특정한 코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 누수가 발생한 거여서 이러한 메시지들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이게 메모리 누수 문제구나 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이건 이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운영체제를 깊게 이해하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체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9-2입니다. 우선은 운영체제에는 커널이라는 좀 중심부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걸 바로 커널이라고 합니다. 커널은 이제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제 운영체제와 하드웨어와 응용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사이를 중재해주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제 읽어드리자면 커널은 자원 접근 및 조작 그리고 프로그램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실행하는 기능과 같은 운영체제의 핵심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이제 사실상 운영체제를 공부하는 것은 이 커널을 공부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커널이 어떤 커널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하드웨어를 사용할 양상이 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성능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커널마다 관리하는 방식이 다르겠죠. 하드웨어나 응용 프로그램, 로직 같은 거를. 그래서 성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커널과는 별개로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좀 가볍게 설명할게요. 커널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이고요. 이제 운영체제 여기 흰색 영역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종류는 GUI, CLI 이제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운영체제는 사용자가 실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하드웨어 자원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여 자원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은 무조건 운영체제를 거쳐서만 이제 하드웨어에 접근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에서 하드웨어로 직접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다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중 모드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중 모드가 뭐냐? 이제 CPU가 가지고 있는 모드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용자 모드와 커널 모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CPU가 실행하는 모드입니다. 네. 그래서 CPU는 사용자 모드 또는 커널 모드로 명령어를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둘 중 하나로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먼저 사용자 모드인데요. 이거는 운영체제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실행 모드입니다. 즉 커널 영역의 코드를 실행할 수 없는 모드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용자 모드를 기반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드웨어에 접근할 수 없겠죠. 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모드인 커널 모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운영체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실행 모드이고요. 커널 영역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명령어를 자원에 접근하는 모든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자원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드웨어에 접근하려면 커널 모드로 동작을 하는 명령어에서만 이렇게 하드웨어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시스템 호출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응용 프로그램들은 사용자 모드로 실행이 되니까 하드웨어에 접근하려면 커널 모드로 변경이 되어서 실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환 요청을 보내는 거를 바로 시스템 콜, 시스템 호출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시스템 호출은 좀 일련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컴퓨터 구조와도 관련된 내용인데 인터럽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건 후에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이제 큼지막한 로직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응용 프로그램은 실행 과정에서 운영체제 서비스들, 뭐 하드웨어 자원을 획득하는 것을 비롯해서 다양한 운영체제 서비스들을 빈번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시스템 호출을 자주 발생시키면서 사용자 모드와 커널 모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그래서 좀 큰 로직을 설명드리면 먼저 응용 프로그램에서 자원이 필요할 때 시스템 자원이 필요할 때 시스템을 호출합니다. 시스템 콜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CPU는 이제 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돌고 있던 지금까지의 작업들을 백업을 먼저 해놓습니다. 한 곳에. 그 다음 이제 커널 영역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스템 호출,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이렇게 이용을 하고요.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서 그 다음 이제 실행이 끝났다면 다시 이 응용 프로그램으로 돌아오는 복귀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게 시스템 호출, 시스템 콜이 동작하는 전체적인 큰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운영체제의 핵심 서비스를 다시 한번 이제 좀 자세히 위에보단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프로세스 관리, 자원 접근 및 할당, 파일 시스템 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 관리인데요. 프로세스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일반적으로 말하고요. CPU는 일반적으로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실행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지금 켜놓은 프로그램이 여러 개 되듯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 프로세스에 왔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른 거 갔다가 또 멈췄다가 또 다시 다른 거 갔다가 이런 식으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마치 여러 개를 실행하는 것처럼 한 번에 보이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프로세스를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 처리할 수 있다는 점, 일반적으로. 네, 일단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이러한 프로세스들의 전환 동작 방식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후에 12장에서 다룰 프로세스 동기화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가 충돌해서 이제 실행되지 못하는, 좀 멈춰 있는 상태인 교착 상태를 해결해 주는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후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원 접근 및 할당입니다. 이제 아까 보았듯이, 네, 이렇게 커널을 통해서 자원 접근을 하고요. 우선은 크게 알아야 될 게 컴퓨터에 네 가지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CPU, 메모리, 보조 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 이건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장치들과 부품들과 관련해서 이게 자원입니다. CPU, 메모리, 이건 뭐 저장 공간쯤 되겠죠. 이건 하드웨어. 이러한 자원들에 접근하고 조작하면서 프로세스에 필요한 자원을 할당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제 관련해서 CPU에 관련된 건 CPU 스케줄링, 이제 어떤 프로세스부터 얼마나 오래 이용할지 이런 걸 결정해주는 걸 수행을 하고요. 메모리, 이제 공간 할당,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주고, 메모리 부족 현상을, 메모리 누수 현상, 부족 현상 이런 걸 해결해주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이제 일단 먼저 하드웨어 인터럽트란, 정기적인 신호를 받았을 때 CPU가 하던 일을 멈추고 이렇게 들어온 신호를 먼저 처리하는 그런 것을 일단 인터럽트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일을 먼저 처리한다, 약간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신호가 들어왔을 때의 대처 방법, 이런 거를 이제 서비스 루틴이라고 합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관리를 해줍니다.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좀 자세히 다룰 예정이고요. 세 번째, 파일 시스템 관리. 저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폴더, 이런 파일 시스템들을 좀 관리해주고, 파일의 생성, 수정, 삭제, 뭐 디렉터리 관리 이런 거를 수행해줍니다. 이거는 후에 15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운영체제에 대한 좀 설명은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부록으로 좀 좋은 게 있어가지고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운영체제를 실행시키는 방식 중에 저희가 일반 컴퓨터를 켜서 실행시키는 방식도 있지만, 이제 요즘 많이 쓰이는 가상머신이란 것도 존재를 하는데요. 버추얼박스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도, 버추얼박스 그런 것도 사실 운영체제를 돌리는 프로그램이지만 저희가 이 컴퓨터로 봤을 때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운영체제를 돌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자 모드로 동작을 하는데, 아까 일반적으로 사용자 모드로 동작을 먼저 한다 했었죠. 근데 이제 이 버추얼박스 안에 있는 운영체제가 저희의 하드웨어를 쓰고 싶어요. 그럼 커널 모드로 변경이 돼야 되는데, 이 일반적인 이중 모드에서는 불가능하겠죠. 이건 응용 프로그램이라서 불가능이라기보다 좀 복잡한 로직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CPU들은 가상화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가상화가 뭐냐면, 가상화라기보다 이제 새로운 모드가 하나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하이퍼바이저 모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질 않아서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한마디로 가상머신에 설치된 운영체제로부터 운영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일단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스템 콜의 종류가 또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책에서는 구분을 해놨고,
그거에 따른 명령어들을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자료 한 번씩 보시면서 이런 게 있구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마이크 켜고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다면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렸던 건 운영체제에 대한 오버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